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우리 이번 주 강의가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7주차 강의가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안내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강의는 여성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구 위의 반은 여자,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생물이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암, 수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거머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암수 같은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은 아주 일부는 또 이렇게 남녀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남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쪽인 여성에 대한 이해가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이제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성들이 늘 겪고 있는 생리적인 문제,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리라고 표현하지만 월경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같이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우리가 월경, 일반적으로는 생리라고도 많이 표현하지만은요, 조금 더 정돈된 그런 용어로서는 월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월경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menstru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월경이라 하면 여성이 주기적으로 몸 안에 난소에서 난자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난자는 정자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면 이것이 난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자궁벽에 착상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임신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난자가 수정이 되고, 그리고 자궁벽에 착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궁이 굉장히 준비를 하게 돼요. 착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수정이 된 수정란이 원활하게 착상이 되도록 준비를 했었던 그런 자궁벽, 특히 자궁 점막들이 정상적으로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즉 수정이 안 되거나 또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착상이 되지 않았거나 이러했을 경우에 이 자궁 점막, 그리고 그 자궁벽들이 출혈과 함께 질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현상, 요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4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순우리말로는 달거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생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의 menstruation을 갖다 줄여서 men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월경의 특징은 어떤지를 갖다 간단히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8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피임과 관련해서도 배웠었지만은, 생리 주기가, 즉 월경 주기가 4주이기 때문에 3주는 복약을 하고 1주 쉬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조금 더 짧은 주기를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긴 주기, 즉 30일 또는 32, 3일 이렇게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다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리, 즉 월경은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별 또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주기라든가 또는 그 지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월경은 8세,
8살이면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1, 2학년, 2학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에서부터 시작해서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이제 고학년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8살에서 16살 요 사이에 처음으로 월경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월경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통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이제 보건 관련 그런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나 또는 중학교 저학년 1, 2학년 이런 수준에서 대부분 초경을 갖다 경험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은 그리고 일생 동안에 약 한 400회 정도의 월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단 석기 시대에는 한 150회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평균 수명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그동안 이제 어떤 진화가 많이 되고 또 의학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대략 현대의 경우에는 일생 동안 한 400회 정도의 월경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45세에서 5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월경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래서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월경이 이제 폐지가 됐다, 또 끝났다, 닫혔다라고 하는 의미의 폐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폐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폐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완경, 즉 월경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완료가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월경을 통해서 보통 흘리는 피는 대략 한 35ml 정도, 그런 정도에 이제 이르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차에 의해서 적게는 10ml에서 많게는 80ml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생리혈을 갖다가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요 10에서 80ml 정도는 정상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요 생리기간, 즉 월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몸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또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리통들을 갖다 이제 겪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배란이 된 난자가 수정이 되고 그 수정란이 이제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벽에 착상이 되도록, 사실은 우리 온몸은 이제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착상이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이 자궁점막이 이 그 출혈과 함께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월경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럴 때 우리 몸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한번 표를 갖다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생리지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는 이것이 이제 자궁벽, 즉 착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궁벽의 이제 변화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자궁벽이 허물어져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생리가 시작되는 점이죠. 그 생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다음 생리가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가 대략 28일 정도, 이러한 이제 주기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생리와 그 다음 생리의 중간인 14일경이 바로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배란은 우리 몸의 변화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뇌하 수체 호르몬의 양, 여포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배란이 되기 직전에 최고치를 보였다가 낮아졌을 때 그때 이제 배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만 보더라도 언제 배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조차도 마찬가지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든가
여포자극 호르몬과 거의 같은 패턴을 갖다 보이게 되는데요. 요거랑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요거는 바로 이 자궁벽이 바로 착상이 되도록 막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벽이 두꺼워짐과 동시에 이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러한 밸런스를 갖다 유지를 하게 돼요. 자궁벽이 두꺼워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자가 정자와 수정이 된 다음에 그 수정란이 바로 이 자궁의 벽에 이제 착상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건데, 이렇게 두꺼워졌다 결국은 착상이 안 되면 이제 다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로 프로제스테론 호르몬도 마찬가지 이제 변화를 갖다 같이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뇌하수체 호르몬, 여성의 호르몬, 난소의 변화, 자궁벽의 두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생리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즉 월경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 월경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거 이외에 또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인류가 진화해 가면서, 물론 사람만이 생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생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인류의 경우, 사람의 경우 이런 것들이 진화와 더불어서 왜 그러한 이제 생리 현상이 일어나고 월경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여성의 몸에서의 변화는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 다음 영상을 갖다 보시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handful of species on Earth share a seemingly mysterious trait, a menstrual cycle. We're one of the select few. Monkeys, apes, bats, humans, and possibly elephant shrews are the only mammals on Earth that menstruate. We also do it more than any other animal, even though it's a waste of nutrients and can be a physical inconvenience. So where's the sense in this uncommon biological process? The answer begins with pregnancy. During this process, the body's resources are cleverly used to shape a suitable environment for a fetus, creating an internal haven for a mother to nurture her growing child. In this respect, pregnancy is awe-inspiring, but that's only half the story. The other half reveals that pregnancy places a mother and her child at odds. As for all living creatures, the human body evolved to promote the spread of its genes. For the mother, that means she should try to provide equally for all her offspring. But a mother and her fetus don't share exactly the same genes. The fetus inherits genes from its father as well, and those genes can promote their own survival by extracting more than their fair share of resources from the mother. This evolutionary conflict of interests places a woman and her unborn child in a biological tug-of-war that plays out inside the womb. One factor contributing to this internal tussle is the placenta, the fetal organ that connects to the mother's blood supply and nourishes the fetus while it grows. In most mammals, the placenta is confined behind a barrier of maternal cells. This barrier lets the mother control the supply of nutrients to the fetus. But in humans and a few other species, the placenta actually penetrates right into the mother's circulatory system to directly access her bloodstream. Through its placenta, the fetus pumps the mother's arteries with hormones that keep them open to provide a permanent flow of nutrient-rich blood. A fetus with such unrestricted access can manufacture hormones to increase the mother's blood sugar, dilate her arteries, and inflate her blood pressure. Most mammal mothers can expel or reabsorb embryos if required, but in humans, once the fetus is connected to the blood supply, severing that connection can result in hemorrhage. If the fetus develops poorly or dies, the mother's health is endangered. As it grows, a fetus's ongoing need for resources can cause intense fatigue, high blood pressure, and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preeclampsia.
Because of these risks, pregnancy is always a huge and sometimes dangerous investment. So it makes sense that the body should screen embryos carefully to find out which ones are worth the challenge. This is where menstruation fits in. Pregnancy starts with a process called implantation, where the embryo embeds itself in the endometrium that lines the uterus. The endometrium evolved to make implantation difficult, so that only the healthy embryos could survive. But in doing so, it also selected for the most vigorously invasive embryos, creating an evolutionary feedback loop. The embryo engages in a complex, exquisitely timed hormonal dialogue that transforms the endometrium to allow implantation. What happens when an embryo fails the test? It might still manage to attach, or even get partly through the endometrium. As it slowly dies, it could leave its mother vulnerable to infection. And all the time, it may be emitting hormonal signals that disrupt her tissues. The body avoids this problem by simply removing every possible risk. Each time ovulation doesn't result in a healthy pregnancy, the womb gets rid of its endometrial lining, along with any unfertilized eggs, sick, dying, or dead embryos. That protective process is known as menstruation, leading to the period. This biological trait, bizarre as it may be, sets us on cours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human race.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이 테드에도 올라와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주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바로 앞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배란된 난자가 수정이 안 돼서, 또는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착상이 안 돼서 그때 준비가 됐었던 자궁의 내벽, 그리고 점막들이 출혈과 함께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월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여성, 즉 모체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외부로부터 침입된, 사실은 수정란이라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침입된 그런 요소거든요. 와의 아주 굉장히 민감한 교감들,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그런 자궁벽이 준비를 하고 또 자궁이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의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감염, 또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출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아주 깊은 의미는 어떤 그 유전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요 내용,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영화를 갖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갖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다루게 되는 생리와 함께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을 나누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냈는데, 남학생은 오늘 이제 이후에 시청하게 될 그런 영화 소감, 그리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생리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편 이상 시청을 한 후에 그 소감을 갖다 같이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늘 시청하게 될 영화의 소감, 그리고 남성이라든가 또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겪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생리와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 또 이야기, 이런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점들을 갖다가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 시스템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메일도 적어놨으니까 혹시 두 개 다 여의치 않을 때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론적인 부분, 이러한 개론적인 부분으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